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경영과 지식 커뮤니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3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도서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도서관의 꽃이라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런 조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도서관 밖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확장시킨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 될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가? 또 우리 문헌정보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어떤 것들을 전개해야 하는가?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식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영학에서 나와 있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을 경영하다라는 의미이고, 지식을 경영한다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지식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해서 그 자산을 어떻게 보면 경영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식경영에서 말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내용 속에 지식, 정보, 데이터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얘기는 데이터의 확장성 속에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치적 얘기,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하나의 그 의미 있는 틀을 만들므로써 바로 상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지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식이 뭐지 했을 때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과거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리되어진 과거의 데이터들, 경험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검증되어진 데이터들을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가 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 경영은 그보다는 좀 개념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책은 상품이 되어졌고 판매가 되어졌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경영의 대상일까? 경영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무엇일까? 이제 그 속에서 지식의 약간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 지식이 상품화되기 이전 단계, 그것이 회자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알기 이전 단계, 그래야 그것이 상품적 가치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소위 암묵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내 경험과 내가 취득한 많은 지식들을 소화시키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해 봄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어떻게 보면 지적 노하우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식 경영은 말 그대로 어떤 조직이,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을 기업이나 조직 입장에서는 저 지식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 속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말 그대로 구성원 개인의 지식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시각에서 쳐다보면 어떤 조직이 일을 하는 과정에 노동자들,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했고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획득한 지식, 만들어낸 경험치들은 기업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조직이 가져야 하는 지식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 소위 경험치를 기업과 조직의 입장에서는 저서 어떻게 기업으로 조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지식 경영의 출발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 경험치를 조직의 재산으로, 자산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활용해 보겠다 하는 출발이 지식 경영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의 기본 방침은 뭐냐면
그 HR입니다. Human Resource. 즉,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지식체, 지식, 경험, 암묵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끄집어낸 것을 조직이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직원들의 좀 성취도를 더 높여줄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쪽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이 지식 경영입니다. 말은 단순합니다. 조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어떤 형태든 간에 끄집어내서 그것을 조직의 지적 자산으로 환원시키는 작업.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조직이 환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쓰겠죠. 가장 쉬운 방법들이 뭐냐면 분임 토의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모여서 업무에 관련된 일을 논의하게끔 해주면 경험이 많은 조직원이 젊은, 새로 입사한, 새로 들어온 조직원에게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신입 조직원이 일으킬 수 있는 시행착오의 기회를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적응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행위가 결국 그런 분임토의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식 커뮤니티라고 써져 있지만 원래는 실행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그러니까 응용되어지고 이것이 자산으로서 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제로 업무에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그게 실행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지식 경영의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경영을 크게 나누려면 HR,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들을 수집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걸 바로 현장에서 투입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위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이기도 하고 심플한 얘기,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저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거 끄집어낸다 한들 그것을 효과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헌정보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문헌정보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즉 지식 자원이 들어오면 지식 자원을 어떤 형태든 간에 조직해서 사람들이 훗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문헌정보학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조직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표현한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즉 지식체, 지식, 정보가 생산되어지고 정보가 입수되어지면 이 정보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 조직의 이 지식의 이름은 서명은 무엇인가? 누가 생산했는가? 언제 생산했는가? 이 지식이 갖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고 속에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지식이 갖고 있는 확장성 속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보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를 생산해 놓을 수 있다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쉽게 내가 필요한 지식이 하나 발생했고 그것이 입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조직의 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보고 활용한 친구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지식을 보고 이 지식대로 뭘 했더니 효과가 어떻더라 라는 자기의 피드백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을 같이 기술에 둠으로써 지식의 가치를
좀 더 의미 있게 쓰게끔 해주고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직원이 써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약간 변형을 시켰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그 지식 자체를 발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그 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소위 말하는 인력 관리, 인적 자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가 지식 교육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인센티브, 어떤 좀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 승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연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끄집어내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걸 가만히 보면 문헌정보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지식을 재화로 쳐다보느냐와 지식을 공공재로 쳐다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갖고 있는 지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공개된 정보, 공개된 지식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식 경영은 민간 영역에서 그런 것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위 자산이라는, 이게 자본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것의 수익 창출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 가치를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내는 작업이 되겠지요. 그게 지식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 경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것이 실천 덕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끄집어서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활용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COP, Community of Practice, 실행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실행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버추얼 공간에서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개발해주는, 아까부터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자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찾아보는 방법도 내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거꾸로 푸시해서 보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푸시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쳐다봐봐, 이거 한번 들여다봐봐, 읽어봐봐, 알려주는 행위겠죠. 몫을 알려주려면 내가 뭘 하냐면 등록을 하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이러이러한 키워드인데 혹시 이런 키워드로 되어 있는 지식들이 등록되어지면 나에게 좀 알려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질문을 올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주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그거 내가 봤더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상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다이렉트로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식경영의 기본은 조직원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다른 조직원의 암묵지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바로 전이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화시켜서 어딘가 기록하는 것이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좋고, 보고서를 써도 좋고,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형식화시켜서 형식지로 만들어두면 누군가가 그걸 찾아 읽고 자기의 지식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내부 속에서, 조직 밖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을 말할 때 문헌정보에서 말하는 도서관은 조직의 내부 외부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식의 무엇을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위였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식경영은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내적 지식, 어떻게 보면 대외 비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우리끼리 그걸 공유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다든가, 좀 더 비용을 절감해서 일을 하게끔 한다든가, 좀 더 빠르게 일을 하게 한다든가, 좀 더 불량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 일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굳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자기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들을 축적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식 경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식 경영과 지식 커뮤니티라고 제가 말을 붙인 이유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 기업의 지식의 어셋, 자산으로서의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저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했던 행위들을 뭐 도서관 외가 되었던 도서관 안이 되었던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민간 차원에서 일이 되었던 간에 그냥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얘기하는 것이 그 지식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지식을 자기 노하우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알고 있는 게 없더라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모성일까? 조직원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한번 끄집어내고 나면 그 조직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 기업의 노동자, 조직원의 입장에서도 그러고 상호간에 지식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이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나 조직원이 갖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게 하는 인센티브로 휴가를 줄 수도 있고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월급을 올려줄 수도 있고 승진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연수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제공합니다. 왜? 단순히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원이 무엇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그 암묵지를 형식지화시키거나 다른 조직원의 암묵지로 이입시켜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조직원의 입장에서 본다. 내가 이 조직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찾아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직접 전달해 주거나 또는 형식지를 통해서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해 줌으로써 기업에,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바로 나의 승진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월급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시켜놓고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하고 내가 한 방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먹는 거 다 문제 해결되는데 출입이 안 되고 우리끼리만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몇 날 며칠 동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도 하고 서로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시간을 보내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는 얘기 상대편이 이미 다 아는 얘기일 것이고 상대편의 얘기도 이미 내가 다 들었던 내용이고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올 거리가 없습니다. 왜? 아는 걸 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조직은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물은 변화가 없고 이미 아는 것은 이 속에 다 쌓였고 더 이상의 가치로 이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반가운 일은 누군가 외부 사람 한 명이 이 조직에 싹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얘기들이 그 속에서 나올 테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이 조직 안에서 들려올 테니까. 또 내가 기회가 돼서 내가 그 조직 밖으로 잠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다 어떤 효과를 낼까요? 다 처음 보는 것이고 처음 듣는 것들이죠. 그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왜? 돌아오면 무엇을 해주니까? 자기가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들려줄 테니까. 그래서 지식 경영의 가장 기본은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조직의 입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풀어내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처럼 계속 끝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가치도 오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식경영이라는 단어보다 그건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 지식경영일 수 있죠. 지식을 운용하는 차원이니까.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식을 경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지식을 만들고 경험을 쌓고 남들이 알지 못한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 커뮤니티라고 말해서 아까 실행 공동체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이게 실천에 옮겨지고 뭔가 일에 투입되어지길 기대하니까 실행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식 커뮤니티를 하나 만드는 작업이고 교육학 쪽에서는 이걸 학습 공동체라는 말도 씁니다. 학습 공동체, 실행 공동체, 지식 공동체, 지식 커뮤니티 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인데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역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 노하우가 쏟아져 나와서 공유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지식 경영이라는 말과 학습 공동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 말은 아니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성장했던 말들인데 지식 경영의 기본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얘기라기보다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가장 단순한 원리, 개개인의 조직원이 갖고 있는 지식을 회사, 기업의 조직의 지식이라는 입장에서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행위, 그 과정에 어떻게 하면 개개인 조직원에게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해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식경영의 발로인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도서관에서 또는 문헌정보에서 늘 쓰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축적이 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지고 소위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접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암묵지와 갖고 있는 형식지를 섞어서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지식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과 지식 커뮤니티라는 제목은 그 경영대에서 나온 이론이라든가 교육학에서 나온 이론을 얘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능과 역할,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도서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모든 수서, 정리, 열람 이 업무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새로운 지식을 끄집어 드리는 행위이고 그 새로운 지식을 끄집어 드리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는 외부의 지식 자원을 갖고 들어오는 행위지만 이런 민간 차원에서 보면은 기업의 차원에서 보면은 내부의 지식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인 것이고 그렇게 생산되어진 자원을 직관적으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또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이시켜주는 행위가 도서관에서는 조직하고 정의하고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메타데이터를 설계하는 작업과 똑같고 열람이나 정보 서비스라는 기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이 그걸 활용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재생산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원리는 다 똑같고 적용되어지는 대상과 목적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늘 얘기하지만 도서관에서 이 대목에서 빠진 게 뭐냐면 지식 경영에서는 지식의 생산 단계가 암묵지에서 형식지화 시켜주거나 암묵지를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바꿀 수 있는 공동체적 활동에 굉장히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반면에 도서관에서 이것들이 약간 등한시하는 이미 외부에서 생산되어진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디지털 출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그 주체가 프로슈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몸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 구조를 갖는다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에 우리가 생산적 개념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산되어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서관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내적으로는 필요한 것이고 이제 확장했을 때는
지식경에서 나타났던 그런 메커니즘들을, 지식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알려지고 공이 검증되어진 지식만을 얘기했지만 바로바로 생산되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용한 단계로 끄집어낼 수 있는, 좀 현실적이고 바로 새로운 지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단계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문헌정보의 그동안 도서관에 관련된 얘기와 지식과 정보,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 확장선상에서 이제 도서관을 벗어난 민간 영역 또는 일반 사회적 구조 속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 경영과 지식 커뮤니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토론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